1회 시험에서도 광역도시계획 시험이 나왔는데요. 얘는 뭐 거의 90% 출제된다라고 보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는데, 요런 게 행정 절차입니다. 절차. 그러면 제가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 줄게요. 원칙을 공부하는 게, 지금 나오는 게 지금 광역도시계획. 이 지금 PPT 화면을 띄워놓고 교과서를 펼쳐놓고 그 다음에 칠판에다가 절차를 전부 다 펼치고 세 가지로 할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그러면 머릿속에 공부할 때 광역도시계획이 뭐냐고, 이게 뭐냐고 법은 항상 정의를 둬요. 정의를. 자, 예를 들어 민법에서 소유권이란, 지상권이란, 전세권이란 나오면 소유권이 뭔지, 그 다음에 뭐 요새 뭐 뜨고 있는 가상화폐다 나오면 규정하려면 가상화폐라 함원이라고 해요. 그 정의를 항상 몇 번씩 떠들어 보셔야 돼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짜냐? 요 계획이니까 누가 짜지? 내용은 뭘 담아야 될까? 절차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뭐냐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잘 보면 막 제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은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해가지고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은 미리 뭘 지정해야 되냐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이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 계획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이걸 누군가가 지정해야 될 텐데 얘는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디가 먼저냔 말이에요. 개념을 저런 걸 읽을 때 암기 안 하고 눈으로만 읽으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란 게 이미 지정이 되어 있으면 요 놈에 대한 장기청사진 제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니까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먼저 지정이 되고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설정 내요. 광역시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 자, 그러면 이 상태에 놓고 40페이지 하단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가 약간 조금 아쉬운 게,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이 나왔는데 제목에 바로 오른쪽에 광역계획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광역도시계획이 뭐냐라는 건 없는데 이걸 던져놓고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이거부터. 그래서 여기 책이 아쉬운 게 한 장 넘겨서 43페이지를 먼저 보게 된 거예요. 자, 43페이지. 자, 페이지 잘 찾아야 돼요. 잘 찾는 것도 실력이다 하는 것. 43페이지 맨 위에 드디어 거기 있잖아요.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꾸 떠들다 보면 문장이 외워지거든요. 자, 여러분, 자, 하나 더. 공부를 하실 때, 혼자 공부하실 때 한번 스스로 시험을 해보세요. 이 문장을 눈으로만 10번을 볼 때 하고 내가 입으로 한두 번 떠들어 보는 것은 효과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애기들한테 공부 가르칠 때도 입으로 떠들게 해보세요. 정말 오래 기억나요. 빨리 기억납니다. 눈으로 보죠? 기억 절대 안 나요. 그래서 입으로 떠들면서 하는 공부가 최고의 공부예요. 암기 과목은.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입으로 두세 번 떠들어 보면 떠든 내용이 기억납니다. 근데 눈으로만 보죠?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광역계획권이 미리 지정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뭘까? 누가 지정하지? 하는 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1페이지로 넘어가 보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만화 그림 밑에 보면 광역계획권 해놓고 지정권자, 지정목적 나오는데 거기에 뭘 한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자, 줄치지 마시고 가만히 읽어보는 거예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 또는 군의 공간 기능을 서로 연계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다음 구분에 따라 인접한, 자, 거기서부터 줄치는 거예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 관할구역에, 자, 전부 동그라미 하고 또는 일부를 동그라미 하세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둘, 넷, 여섯 줄을 통째로 줄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에다 줄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의 공부 방법, 수업 듣고 줄치고 끝이라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지금 그 여섯 줄을 포인트만 잡으면 다 외운단 말이에요. 다 외웠어 벌써. 자, 지금 줄친 게 뭐라고 되냐면은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이라고. 자, 이게 주어예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에, 자, 둘 이상 여러 개 시군의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뭘 지정하냐고, 광역계획권. 이게 논점이란 얘기예요. 그 다섯 줄을 통째로 줄치냐? 다 필요 없어요, 시험에는. 그래서 그 문장 여섯 줄 중에서 우리 머릿속에 줄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기억나야 되고, 둘 이상의 여러 개 특별시 등등 시군의 관할구역에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를 여러 개 도시를 하나의 도시처럼 뭘로 지정하냐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한다. 자, 그러면서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줄치고 2번에 도지사 줄치고 가로 1번, 2번 있죠. 그러면 머릿속에, 자, 여러분 이제 차차 이게 뭐 평생 처음 배우는 건데, 광역계획권이란 걸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까, 언제 도지사가 지정할까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객관식에서 29회 30회 시험에서 연달아 자, 일단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시험에 나오면 객관식에 틀리게 정답 처리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 누가 지정하지? 이걸 누가 짜지? 그게 헷갈려요. 나머지는 나오면 헷갈리지 않고 답을 찾는데 언제 장관님이 여러 개 도시를 하나로 묶을까? 언제 도지사가 지정할까? 볼게요.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자, 시도, 둘 이상의 시도, 거기 줄치는 거예요.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자, 2번에 광역계획권이 동그라미 딱 치고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도지사가 지정한다는 그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 상태에서 광역계획권 지정. 그 다음에 저 밑에 뭐 지정 대상 지역은 아까 나왔으니까 한 장 넘어가면, 자, 다음 페이지에 3번에 일단 다 보고 제가 또 정리할 테니까 지정의 요청 쪽에 한번 볼까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말 나와요. 요거는 관련 부처 장관을 말합니다. 앞으로 뭐 이 숱하게 나오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자, 끝에 두 번째 줄 주시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답 처리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지정 절차는 가만 냅두시고요. 자, 여기 포인트. 광역계획권이 뭔지 몰라도 얘가 미리 지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장기 계획 짜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니까 얘를 짜기 전에 이걸 지정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이런 제도를 국가가 만들었을까부터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을까 하면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역시설. 광역시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 개 시군에 걸치는 시설이에요. 자, 우리 광역시설의 대표 선수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외곽순환도로, 100번 국도라고 해요. 그 외곽순환도로가 진짜 너무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 애지간한 도시는 다 연결돼요. 외곽순환도로. 거기서 내려오면 부천 내려오고 안양 내려오고 다 내려오고 구리 막 다 연결돼 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저 여러 개 시군에 걸치는 시설이 광역시설인데 그 광역시설을 누가 설치할지 법적으로 골치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지금 오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나올 텐데 예를 들기 가장 좋은 곳이 자 볼게요. 자, 서울특별시. 자,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서울시밖에 없으니까 자, 특별시도 나오고 여기하고 붙어있는 경기도. 자,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붙어있는 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자, 그러면 특별시도 나오고 광역시도 나오고 도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 안에 여러분 책을 보다 보면 자, 제가 다시 한번 기초. 그 정부 시스템은 요거는 이제 메모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 놓는 거예요. 또 몇 번 반복을 할 거니까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어요. 중앙정부가 우리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해서 총리 밑에 16개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국토교통부다 이렇게 알면 돼요. 일반적으로. 예외로 문체부는 뭐 나옵니다만은 지방정부가 있는데 요걸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자체도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는 어디를 말하냐면 그 유명한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합쳐서 시도지사 이렇게 법적 지위는 똑같아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법적 지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시를 합쳐서 광역자치단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이제 들어간 게 세종시, 이걸 특별자치시라고 하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고 해요. 그래서 얘들을 다 합쳐서 광역자치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얘들 외의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군수, 구청장도 특별시, 광역시 안에 구청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이라 해서 주민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에는 25개 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구청장, 자치구청장. 그래서 시군구라고 하면 특별시나 광역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뺀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시장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 중에 인구가 50만 넘는 시를 대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과서 계속 수천 번이 나와. 그래서 대도시라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 중에 인구가 50만 넘는 시다. 인구 50만 이상이면 요걸 25만을 기준으로 다시 분구를 할 수가 있어요. 구를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 고양, 용인, 안산 이런 데 보면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해요. 자, 지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지금은 이제 책임동제로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양시가 동안구, 만안구 두 개를 나눴다. 그러면 인구가 50만 넘는데 아직 75만까지 못 갔다는 얘기고, 경기 부천시는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에서 세 개 구였으니까 옛날에 75만 넘는데 아직 100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시란 말 나오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그럼 자, 한번 듣고 몰라도 돼. 자, 이거 뭐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막 쓰는 사람 있는데 이건 시험에 절대 안 나와. 자, 다시. 자, 경기도에 속하는데 경기도에 있는데 인구도 50만 넘고 서울하고도 붙어 있고 인천하고도 붙어 있는 시가 바로 부천시예요. 부천시. 그 다음에 옆에 시흥시. 그 다음에 일반시인 광명시가 있어요. 자, 이걸 예를 들어볼게요. 자, 광명, 시흥, 부천 연결하는 광역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로를 누가 설치할 거냔 말이에요. 재정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지자체 소속 정당도 다 다르니까 에이 골치 아프니까 이 여러 개 도시를 하나의 도시처럼 묶어서 이걸 광역계획권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도시를 하나의 도시처럼 묶어버리는 걸 광역계획권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거 누가 지정하냐고 그랬단 말이 지금. 누가 지정하냐고 그랬더니 같은 도 안에서만 있으면 누가 지정하냐고 그랬더니 도지사가.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이 경우에 부천, 광명, 시흥은 경기도 안에만 있잖아요. 그 요 세 개를 하나로 묶었다. 누가 지정할까?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예를 한번 들어야지 또. 강원도래요? 한번 가면 강원도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강원도가 있다. 그러면 강원도 이렇게 만약에 속초시 밑에 강릉, 그 다음에 동해, 삼척 이렇게. 자, 강원도 고성 빼고 4개 도시에 관통하는 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4개 도시를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지정하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강원도 안에만 있으니까 여러 개 시군을 묶어도 강원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대상이 같은 도 안에만 있으면 관할 도지사가 지정해요. 그럼 다시 전라북도, 제가 이제 전주에서 강의를 꽤 했는데 워낙에 제가 뭐 정이 많이 드는 동네입니다만은 전라북도 전주, 김제, 자, 남원, 군산 4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전라북도 안에만 있잖아요.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광명, 부천, 시흥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게 바로 같은 도 안에만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광역도로가 경기도에만 걸치나 인천까지 걸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역시설이 경기도, 인천 광역시에 걸쳐 있으면, 즉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돼. 광역계획권 대상이 2 이상 시도에 걸쳤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28회 시험에서. 자, 여러분, 광역계획권이 2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같이 지정한다라고 시험 낸 거예요. 그렇게 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자, 화면 한번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은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했고, 내용은 뭐 아직은 시험 관계 안 나오니까. 자, 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어딜 대상으로 하냐?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 이상의 여러 개 시군에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그래서 지정권자를 보니까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이 도관할구에 있으면 도지사가, 이게 핵심이라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자, 강원도에 여러 개 도시를 강원도
뭐 속초, 강릉, 동해 삼척 4개 도시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광역계획권으로. 그리고 강원 도지사가 지정해요. 경상북도에서 여러 개 도시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경주, 포항, 영천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경상북 도지사가. 자, 충청남도 일대를 보령, 홍성 일대를 묶어야 되겠다. 충남 도지사가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만 속하 있으면 도지사가, 여러 개 시도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요 두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까 지정권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여러 개 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요게 나와줘야 돼야 얘를 누가 짜는지 하고 헷갈리질 않아. 그 다음에 지정 요청에서 아까 중앙행정위원장이나 시도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찾아가서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할 수 없다라고 시험 낸 적이 또 있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얘가 결론입니다.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자,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항상 정리를 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을 짜려면 미리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가 지정을 해줬을 것이다. 지정 절차, 지금 요 부분 나온 거거든요. 광역계획권에 대해서만 나온 거야. 자, 이걸 지정했으니까 얘를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대체가 누가 이걸 수립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얘는 수립했으니까 누군가에게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광역도시계획 짜는 사람하고 요거 지정하는 사람하고를 바꿔서 내는 게 가장 단골이에요. 헷갈리니까. 나머지는 헷갈리질 않아요. 두세 번 반복하면 무조건 답이 보여요. 근데 보고도 헷갈리는 게 요걸 지정하는 놈을 묻는 건지, 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거든. 얘를 묻는 건지, 얘를 누가 수립하는지 묻는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를 내가 딱 보고, 자, 이제 43페이지 가면 맨 위에 광역도시계획의 의의가 나왔으니까 밑에 법적 성격이 있는데, 아이, 성격이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이런 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저 밑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칙.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해놓고 박스가 나옵니다. 자, 집중하셔야 돼요. 복잡한 거 나옵니다. 1번, 관할 시장군수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답니다. 요 1번하고 다음 페이지에 3번을 묶어 놔야 돼요. 다음 페이지 3번으로 건너뛰세요. 다음 페이지 3번. 자, 관할 도지사,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동그라미에서, 우리 공법은 숫자, 날짜 틀려서 시험 정답 처리 자주 합니다.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도지사가 수립한답니다. 아따, 뒷골이 팍 땡깁니다. 이왕 망가진 거 다시 앞으로 가세요. 다시 앞으로 가서 2번. 관할 시도지사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2 이상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랍니다. 또 한 장 넘어 얘하고 4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4번 박스에 국토교통부 장관 수립해서 1번, 2번 2개, 기억 니은 2개가 있어요. 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문제죠.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고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여야 합니다. 자, 정신이 들어오나요? 전혀 안 들어옵니다. 멍합니다. 자, 그 다음 박스 밑에 예외 있나요? 예외?
요청시 수립재량. 너무 어렵다. 여러분 요청시 수립재량이라 해서 수립재량이란 말 지워버리세요. 제목에다가 요청시 공동수립 가능이라고 고쳐버리세요. 거기 가로 이번에 예외해놓고 요청시 수립재량이란 말인데 도대체 못 알아보잖아요. 아마 어려운 말이라 공동 요청할 때 공동수립 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객관 박스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근데 30회 시험인가 없다라고 낸 적이 있거든요. 2번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맨 밑에 내용인데 내용 같은 건 지금 아무것도 안 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수립 승인 절차라고 나오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기초조사 줄치고 46페이지 맨 위에 기초조사 제목만 줄쳐보세요. 일단 2번에 공청회 줄치고 제목 저 밑에 공청회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3번에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가 있는데 지자체 의견 청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를 차라리 지워버리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로 고치세요.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이 47페이지 위에서 쭉 나가다가 가로 3번에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라고 됐는데 그걸 지방의회로 고쳐버리세요. 차라리.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짤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저 밑에 수립권자가 또 나오고 그 다음 5번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이 나옵니다. 승인 나오는데 거기에 이왕 나온 김에 5번에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한번 보세요. 기억. 자, 시도지사는 줄치고요. 5번에 1번에 동그라미 기억 승인에 시도지사는 거기 딱 그 부분만 주어에다 줄쳐보세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습니다. 시도지사가 짰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다른 거 지금 안 봐도 관계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48페이지에 동그라미 위에서 쭉 내려가다가 동그라미 2번에 도지사 승인이 있을 겁니다. 거기 또 줄치고 기억에 일단 다 펼치고 제가 설명할게요. 시장 또는 군수는 거기서부터 통째로 한번 줄쳐볼까요?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 다시. 자, 우리 지금 학원에 100명이 앉아있다 치고, 올해가 이제 코로나가 아니면 벌써 1월 달에 100명 정도 앉아서 수업을 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혼자서 개그맨처럼 혼자서 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뉴스를 보면 학원들은 9명 이하는 나와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누가 또 뻘쭘해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자, 칠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할까? 제가 이걸 우리 교과서는 쭉 펼쳐놨고 이건 이제 오히려 도표식으로 딱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였다면 도지사가 짜는 게 아니에요.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짜면 되고 이렇게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짰으면 도지사님이 지정했으니까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으면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얘하고 연결해서 도지사님은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답니다.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라고 내면 틀리겠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다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가지고 이때는 국토교통부에 가서 승인받아야 돼요. 그런데 4번을 가볼까요?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으면 당연히 국가계획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짤 것이고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가도록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어.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짤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이하고 또 1번 연결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면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이게 요 부분하고요. 객관식에서 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인 요 부분에서 객관식에서 정답 처리를 제일 잘합니다. 제일.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법조문만 떠들어 가지고는 암기 안 되고 문제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자, 다시. 경기도 광명, 부천, 시흥. 요 경기도 요 세 개 도시를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한다. 자, 누가 지정할까요? 지정을 해야 되죠. 지정을. 경기도 안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짜야 되잖아. 누가 짤까? 요 세 놈의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짜서 경기도지사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 여기 이제 요 1번이거든.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들이 짜서 승인 신청이 없으면 욱하고 경기도지사가 직접 짜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얘들이 힘들면 얘들이 협의해서 요청하면 경기도랑 자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해당 시장 군수랑 같이 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누가 짜냐? 자, 카메라 이쪽으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 누가 짜냐 했더니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놈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서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자, 봐요. 경기도 안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짠다는 게 아니고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들이 공동으로 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정권자인 도지사님 찾아가서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좀 전에 뭐라고 하냐면 도지사가 저걸 지정해 준 지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 없으면 도지사님이 직접 짤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경기도, 광명, 부천, 시흥 세 개를 하나로 묶고 같은 도 안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은 경기도지사고 그럼 지정해 줬으면 요 세 개의 시장들이 같이 광역도시계획을 짜서 경기도에 가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 없으면 경기도에서 직접 짤 수도 있고 얘들이 요청하면 얘들은 경기도랑 같이 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강원도래요. 한번 가는 거야 아까. 강원도. 자, 강원도 속초시 동해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자, 4개 도시 관통한 도로 때문에 4개 도시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때부터 알아야 돼요. 자, 강원도 안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4개 도시를 광역계획권으로 누가 지정하냐? 강원도지사님께서 지정해 주면 요 4개의 시장 군수들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짜서 강원도지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이 안 올라와. 그럼 얘가 직접 짤 수도 있고 얘들이 원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볼게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였다면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짜서 도지사님한테 가서 이 지정해 줬으니까 승인받는데 도지사가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 없으면 해당 도지사가 직접 짤 수도 있다. 몇 년 내 안 올라오면? 3년. 또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가 요청한다면 해당 관할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짤 수도 있다. 그럼 객관식에서는 얘들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오는 게 자주 나와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일부하고 인천시가 같이 묶여야 되겠다.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정해 줘야 되니까 광역도시계획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께서 공동으로 짜서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되고, 자, 얘들도 장관이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이 없다.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직접 짤 수도 있고, 또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장관이랑 같이 짤 수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간절히 요청하더라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라고 정답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두 회차에 걸쳐 28회, 29회에 나온 문제 정답을 얘기해 볼게요. 자, 광역계획권 지정 대상이 둘 이상 시도의 관할에 걸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냈고, 이때 장관 지정하니까.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 시도지사가 요청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같이 짤 수 없다. 얘가 답이에요, 얘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경기도 일부하고 인천광역시가 같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한다. 둘 이상 시도에 걸쳤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지정할까?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지정해줬으면 광역도시계획 짜야 되잖아. 그럼 누가 짜냐? 해당 시도지사께서 공동으로 짜면 돼요. 공동으로. 그래서 장관한테 승인받고 3년이 가도록 승인증 없으면 장관이 직접 짤 수 있고 같이 짤 수 있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다시. 자, 눈에 힘 빡 주고,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놈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지정됐다면 관할 시도지사께서 공동으로 짜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승인받는데, 자, 4번으로 가볼까요? 자,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는 건 당연지사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났는데 아직 관할 시도지사가 짜서 장관에게 승인 신청이 없어.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욱하고 직접 짤 수 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는데 없다고 시험 내버리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예를 볼까요? 동해안이에요, 동해안. 강원도래요, 이렇게. 그 다음 밑에 경상북도가 나옵니다. 자, 강원도의 4개 도시하고 경상북도 울진, 영덕, 포항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동해안 고속도로 만들어. 자, 동해안 고속도로 만드는데 광역계획권 지정해야지. 자, 강원도의 일부하고 경상북도의 일부를 같이 묶어야 되겠다. 2개의 도에 걸쳤잖아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줘야지. 그때 누가 지정할까요? 2개 도에 걸쳤으니까 특정 2놈 중에 한 놈이 하면 안 되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 누가 짤까? 2 도지사가 공동으로 짜서 장관님한테 가서 승인받고 얘가 지정해 준 지 3년이 가도록 승인증 없으면 얘가 직접 짤 수도 있고 장관이. 이 2 사람이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는지 하고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짜는지가 객관식에서 출제할 때 항상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차 쪽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저런 기준 같은 건 지금 안 봐도 괜찮고, 자, 절차를 볼게요. 광역도시계획 짤 때는 우리 교과서를 어디 펼쳐 놓냐면은 46페이지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46페이지 맨 위에 기초조사. 자, 여러분 잠깐요. 뭐라고 했냐면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요 자체가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하니까 요 놈은 장기적인 청사진, 장기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짜려면 현재의 이 대상을 조사를 하고 청량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 자, 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그 대상지 인구, 경제, 사회, 문화는 더 제반 전체 내용을 조사하거나 청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량을 더 조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짜려면 해당 광역계획권에 대한 조사를 다 한다는 것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냅두시고, 자, 조사를 다 했으면 요거 짤 때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시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공청회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 두 번째가 공청회거든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의견 제시한 내용이 타당하다면 반영을 하는데, 그러면 자, 객관식에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 없다. 주민들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 다 틀려요. 그래서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머릿속에 광역도시계획을 짜려면 기초조사를 다 하고, 두 번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되니까 뭘 열어야 되냐? 공청회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청회를 할 때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아야 가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왕왕 나오는 게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목적이나 일시 장소 등을 해당 시군 일간신문에다가 예정자 홈피 이런 데다가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한다. 자, 다시 머릿속에 공청회 하려면 며칠 전까지 14일, 몇 회 이상, 1회 이상 홈피 등에 공고하는데 저걸 잡고 30일 전까지 2회 이상 7일 전까지 바꿔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자,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짜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거든요. 이거 짜려면, 자, 예를 들어, 자, 경기, 광명, 부천, 시흥을 하나로 묶었다. 이에 대한 장기 계획 짜야 되거든. 짜려면 제일 먼저 현황을 대해서 조사를 다 하고 광역계획권별로 공청회를 연다는 거. 권역별로. 공청회에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는데 공청회 하려면 며칠 전까지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어디서 몇 시에 무엇 때문에 한다 이런 걸 공고를 다 한다. 자,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 46페이지 맨 하단에 공청회 개최 중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장관, 시도, 시장, 운수가 공청회 개최하려면 다음 사항을 띠리띠리띠리 해놓고 공청회 맨 끝에 줄에 공청회 개최 예정 14일 전까지 줄 치세요.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라, 목적, 일시, 장소 이런 걸. 그 하단에 박스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3번에 지자체의 의견 청취라고 됐는데
지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그라미 1번 잘 보세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수립시 보세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 수립 변경할 때 미리 시도, 시군, 의회 동그라미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관계 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한다. 근데 타이틀이 그 외에 지자체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 자, 그럼 다시 칠판 한번 보세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광역도시 수립 변경할 때 미리 관계 시도나 시군 의회 의견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여러분 광역도시계획 짤 때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는데 이게 PPT 화면 때문에 사이즈 조절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 들었죠. 그러면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견 들어야 이걸 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라는 것은 시장군수가 짜면 해당 시군의회, 시도지사면 해당 시도의회 의견 들어야 최종적으로 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 절차는 조사를 다 했으면 주민들의 의견 듣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해당 의회 의견을 들어야 이걸 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부천 광명시흥시에서 세 놈이서 광역도시계획을 짜야 되겠다. 그럼 광명시 의회, 부천시 의회, 시흥시 의회 의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도의 일부하고 인천시의 일부가 같이 묶였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같이 짤 때 인천시 의회, 경기도 의회 의견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지자체,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라. 그 전에 주민들 의견 들었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인 받는 거예요. 승인. 이것도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데 47페이지 하단 보면은 아까 이제 줄 체크를 했는데 자, 주어가 말이에요, 여러분. 자, 레벨이 참고로 부동산 공법은 요 부분만 절차가 복잡하게 나와서 어려워 보이고 요 부분만 지나면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그냥 되게 쉽고 실무에서 아주 관련된 거. 요것만 행정 절차가 복잡해요. 요것만 잘 참으시면 돼요. 자, 시도지사가 짰다라고 나오면 광역도시 수립 변경한다. 시도지사부터 높은 사람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보다 높은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총리나 대통령은 절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주어가 시도지사가 광역도시 짰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는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시장 또는 군수가 짰다 말 나와요. 그러면 얘들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찾아가면 두드리 맞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시장 군수가 짰다라고 해놓고 장관에게 승인받는다고 시험 내버리거든. 얘들이 광역도시계 수립 변경할 때는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받는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다시 실제 예 들어볼까요? 광명, 부천, 시흥, 시장 세 놈이서 광역도시계 짰을 때는 누구한테 승인받을까? 경기 도지사한테 가야지.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짰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그래서 요 놈이. 자,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짰다 그러면 관할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도지사가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 없으면 도지사가 직접 짤 수 있고 얘들이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 있고 주어가 시도지사가 짰단 말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고 얘가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식 없으면 장관이 직접 짤 수도 있고 시도지사 요청하면 같이 짤 수 있다.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정답 처리됩니다. 뭐 조정 신청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이게 다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47페이지 하단 보고 줄 한번 쳐보고요. 맨 끝에 5번에 승인 쪽에 1번 기억 보세요. 다시.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고 한 장 통과. 다음 페이지에 48페이지에
위에서 쭉 내려가다가 도지사 승인 볼게요. 이번에 기억.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 수립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 받고, 물론 이 승인권자는 승인 전에 승인할 때 미리 관련 부처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하고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도지사는 시군에 보내주고 장관은 시도에 보내줘서 송부를 하면 야들은 일반 지역 주민에게 30일 이상 열람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안 해도 괜찮고 다시 한번 제가 결론을 내려볼게요. 여기까지 다 합니다. 결론은, 자, 여러분 결론은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미리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이걸 누가 지정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짜는지가 가장 논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광역계획권 대상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같은 도 안에서만 걸치면 도지사가 지정해요. 그러면 장관 또는 도지사가 이걸 지정해 줬으면 광역도시계획 짜야 되잖아요. 같은 도 안에서만 지정됐으면 지정된 곳에 시장 운수가 공동으로 짜서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3년이 가도록 승인식 없으면 도지사가 직접 짤 수 있고 시장 운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 있다.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됐는데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서 장관이 지정해줬다. 그러면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짠다. 장관에게 승인받는다. 그런데 3년이 가도록 승인식이 없으면 장관이 직접 짤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장관하고 같이 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정하는지 하고 얘를 누가 짜는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는 거지, 다른 것들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정답 처리가 다 됩니다.